주택관리 전문 채널 아파트TV 김근식입니다. 관리소장의 위치에 대해서 정책 실패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소장의 소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첫 번째 주택관리사의 소속에 대해서 전문관리업체의 직원으로 두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탁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소속이 돼가지고 관리 책임자로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그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방식을 첫 번째로 전문관리업체의 직원으로 두는 방식이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자치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관리사 협회의 추천에 의해서 관리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왜 관리사협회의 추천에 의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주택관리사 제도의 책임성, 그런 거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관리사협회를 관여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협회가 발족이 되면은, 그 당시 연구에서도 주택관리사 단체가 변호사 단체나 회계사 단체와 같은 단체가 성립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협회가 관리사들이 윤리 헌장을 제정하거나 기타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인정을 하고, 주택관리사들이 관리사협회에 등록을 한 다음에 관리사협회에서 각 단지에 추천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관리사와 입주자대표 회의가 관리사협회의 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로 계약을 해서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회 추천에 의한 개인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문관리회사 소속되는 방식하고 개인에 의한 추천에 의한 개인관리 방식, 그러니까 위탁관리와 자치관리의 주택관리사 업무 형태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주택관리사들이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합동사무소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개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동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지역의 단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임시적인 방식, 또 하나의 방식으로 전문관리업체가 주택관리사를 임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직원이 아니고 임시 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연구 보고서에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협회에 등록을 한 다음에 협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임시 채용을 해서 단지에 관리 책임자로 파견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탁관리업자들의 형태가 지금 이 형태입니다. 다만 주택관리사협회의 추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택관리사를 뽑아서 임시 채용 관계에서 관리사 현장에 파견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그 네 가지 형태를
그 연구 결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 책임자로 파견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마 이 방식은 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단지가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관리 책임자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봉급을 다 받아가야 되니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할 경우에 그 관리사의 신분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관리사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관리 책임자로 고용하는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전문 관리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임시 채용을 하는데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택관리사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을 주택관리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시 채용한다 하는 방안이고, 네 번째는 주택관리사가 개업을 해서 합동사무소를 개설해서 자기 주변에 그 단지들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정책 실패라고 하는 그 문제를 바로 여기서 관리 주체에 관한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 당시 정부 기관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임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 업체의 정식 직원으로서 단지에 파견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 동안 임시 채용을 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에 대한 불안정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당시에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임시 채용에 의한 고용 불안정 같은 것들은 주택관리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파견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을 한 주택관리사협회의 지원과 또 주택관리사 입장에서 보면 협회가 큰 힘이 되어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각 활용 방식에 따른 비교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비교표를 볼 것 같으면 전문 관리 업체의 직원으로 들어온 방식, 그다음에 관리사협회 추천에 의한 개인 관리 방식, 자치관리죠. 관리사협회 추천에 의한 전문관리회사의 임시 채용에 의하는 방식, 그 다음에 프리랜서, 자유직업인으로 들어온 방식,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방식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는 데는 위탁관리회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치관리에서는 주택관리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이고, 물론 자유직업인 프리랜서로 일할 때는 주택관리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관리 계약 당사자도 전문회사는 관리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관리사협회 추천에 의한 자치관리나 자유직업인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독자성을 보면 그 주택관리사가 소속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그 업체로부터 강한 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추천에 의한 임시 채용을 할 때에는 업체로부터도 강한 통제를 받고 협회로부터도 간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당연하겠죠. 추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자치관리나 자유직업인으로 두었을 때는 독자성이 강해질 것이다. 업무 형태를
업무 형태의 독자성이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분 보장에 대한 부분이 그 업체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는 그 업체가 있으므로 신분 보장이 잘 된다. 그다음에 관리사협회 추천에 의해서 자치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또 협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행인 임시 채용을 할 때에도 협회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임시 채용을 하더라도 신분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협회 추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직업인으로서 할 때는 그 활동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지 않겠나 해서 나중에 결국은 자유직업인도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협회로부터 신분을 보장받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등으로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연구 결과에서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만 현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87년도에 그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도에 대해서 고철 박사가 연구 보고서를 낸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그 첫째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들이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민주적인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제도적 그 보완이 있어야 된다. 그 두 번째가 관리 주체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 관리는 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제외하더라도 그 관리 주체가 위탁 관리와 자치 관리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관리단 관리, 예를 들어서 집소법은 집합 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단이 관리하고 있죠. 관리단 관리. 또 뭐 여러 가지 관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주택관리사들이 프리랜서로서 합동사무소라는 관리 주체를 만들면서 관리 주체의 다양성을 줘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해야 된다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자치관리가 80%에 있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령이 도입되는 1981년, 83년, 80년도에는 자치관리가 80%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재에는 위탁관리가 80%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 주체인, 거의 관리 주체가 한 가지 형태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관리 주체를 다양화시킴으로 해 가지고 관리 주체 간에도 경쟁이 있고 업무의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 주체는 전문 관리업체 하나로 통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개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주택관리사들은 그동안에 관리 업무의 그 선진화, 전문화를 위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개발을 했습니다.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해서 장기수송 계획 프로그램, 또 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같이 개발을 착수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제 사업도 해가지고 주택관리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도 이제 정착이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업무의 전문화나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주택관리사들이 다 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30년 만에
주택관리사들은 기반 인프라를 다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근데 주택관리 업체는 79년도에 주택관리인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실제로 주택관리 전문성 또는 주택관리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저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아까도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리어 1979년도 주택관리업자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기술 인력 및 장비의 기준과 지금 2019년도 주택관리업자 등록 기준을 비교하면은 도리어 빠졌습니다. 기계기사하고 소방기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술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가 의도적인 정책 실패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점들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주택관리 업자들만을 위한 그 업자들이 종업원을 관리하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만 그쪽 제도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990년도 초반에 저는 이런 주장을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1992년도 3년도쯤에 주택관리업자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고 주택관리사 노조위원장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택관리 업계 발전을 위해서 영리 추구만을 할 것이 아니고 업계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기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 30년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주택관리사 업계의 각종 공동주택관리법의 102조에 달하는 그 법령을 만드는 데까지 수없이 세미나를 하고 공청회를 한 것은 주택관리사들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주택관리사의 눈물겨운 보채기와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1996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주택관리사 의무 배치 면제를 했다거나 2002년도 월드컵이 열리는 해 주택관리사 일몰제를 도입해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사 제도는 이때 의무 배치를 일몰제에서 없애가지고 의무 배치를 없애가지고 주택관리사를 고용하든지 일반인을 고용하든지 그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집주인들이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습니다. 의무 배치 면제나 일몰제에 의한 주택관리사 제도의 무력화를 참 견뎌내고 오늘날 공동주택관리법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저는 왜 주택관리사법이 필요한가 하는 대목에서 과거에 그 관리 방식, 그 자영회에서 관리를 받던 집사의 관리 업무 행태, 그 다음에 그때를 기억하는 입주자들의 관리사무소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에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있음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무자격자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을 범법자로 만들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지금도 정부에서는 아마 그런 사적 자치의 기준에서 입주자들에 대한 처벌을 여러 가지로 꺼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거주하는 70%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관리 정책인지 동대표를 위한 관리 정책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택관리 정책은 국민을 위한 70%의 입주자를 위한 관리 정책이어야 됩니다. 동대표를 위한 관리 정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그런 체제가 없이는 이 주택관리 문제는 해결될 방안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관리 주체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또 두 번째 정책 실패의 결과 관리 주체를 다양화시킴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주택관리사법이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책 실패에 의해서 그 후유증이 지금 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택관리사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여태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렇게 잘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에서 계속되는 지난 40년 동안 계속된 관리 업무의 투명성이 의심을 받고 그 입주자들이 그 갑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일탈 행위가 계속되고 그 주택관리사들은 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주택관리사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주택관리사법이 과연 조문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위라는 단어 하나 없애는데 10년이 걸렸고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관리 행태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 자서전식 책자나 또 체험단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을 오래 하신 모 회장님께서 책을 발간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책자에서 이 책자가 그 책자인데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방안 입주자 대표 회의를 중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한 과거에 그것을 이 책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입주자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부 지역 상권에서 일을 하면서 개입하고자 하는 분들 또는 그 정치의 야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또는 단지의 어떤 대형 사업에서 사업체를 끌고 오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업무에 큰 왜곡이 생겨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았다 라는 부분들이 이 책에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전국아파트연합회 회장까지 지내신 그분은 그 자기 체험담을 그 아파트 주민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강남의 고속도로에 방원벽 설치하는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담을 적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부 직업 동대표에 의한 폐단,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도감독기관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오랜 경험, 전국아파트연합회 회장까지 지낸 경험으로 제안한 것이 주택관리공단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주택관리공단은 이분의 발상에 의하면 각 지자체마다 주택관리 담당관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없다.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하기 때문에 전국에 140개에 달하는 지자체의 직원들, 담당 직원을 불러 모으면 14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전문성 있는 법체제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난맥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그런 주택관리 정책을 여태까지 개발을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 주택관리 제도 도입 40년 됐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이 되고 주택관리사 제도를 만들고 30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주택관리사들이 소신을 갖고 법령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가 위탁관리업체가 지금 80%를 넘고 더 비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주택관리에서 관리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고착화됩니다. 관리 주체를 다양화시켜가지고 관리 주체가 업무 전문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주택관리업자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정부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사 협회가 해온 일하고 주택관리업자 협회가 해온 일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영리 추구만을 위해서 도리어 그쪽으로만 제도 발전을 했다고 할까요? 79년도, 81년도, 83년도의 기술인력 장비 기준과 집권 기술인력 장비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인력이 도리어 줄어들고 그 반면에 지금 스마트한 아파트 관리가 되기 위한 어떤 거 첨단 프로그램이나 장비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리어 현장에 나가 있는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 협회가 그 부분들을 하고 있고 주택관리사 협회는 지금 주택관리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조합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든지 신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할 때 가장 큰 쟁점이 신분 보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의 보험 성격이었습니다. 사고 나도 입주자 대표들은 책임질 일이 없고 위탁관리업체가 책임지는 거다 해가지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공제조합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택관리사들이 자유직업인으로서 자치관리에서도 충분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하자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다음에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협회가 그것을 이미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택관리사들을 협회에 의무 가입시켜가지고 한쪽으로는 주택관리사들이 신분을 좀 보장하고 한쪽으로는 주택관리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그 반사의 이익은 입주자에게 돌아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택관리 정책은 입주자를 위한 정책이어야지 동대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확실하게 인식이 된다면은 우리가 관리 주체를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문제. 주택관리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정책 실패와 두 번째 정책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그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택관리사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뭐 중언부언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 해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주택관리사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가 각 조문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요 조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문이 과연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는 지금 관습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사회적인 여건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제화된 여건 즉 관리 주체의 다양화라든가 주택관리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각종 시스템 업무 전문성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10분 이내로 이것을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하다 보면은 뭐 30분, 1시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중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익숙치 못해가지고 또 조리 있게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잠깐만 길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놓고도 말을 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보면 자료 활용도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